여기까지 하고 G20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5시 한 20분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again. Welcome. We're so pleased to have you here. Yes, thank you so much. Look at those people. So beautiful to see. Y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ee you. 네, G20 정상회의장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앞서서는 요하네스버그 도착해서 5월 탐보 국제공항이라고 하네요. 여기 공군 1호기에서 내려서 이동할 때 남아공의 청년 댄싱 크루팀인데 나와서 이제 대통령을 환영하는 퍼포먼스가 약간 보면 음악도 없이 막 굉장히 격렬한 댄스를 치는데 이제 대통령 부부가 이제 당황한 듯한 모습을. 근데 굉장히 환영한 격한 환영.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그 언론의 제목을 보니까 네. 흥부자 남아공, 아호. 네, 몸 던진 격한 댄스에 김혜경 여사 깜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연구를 해서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관이라던가 뭐 전용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YMCA 트럼프의 최애곡이라고 하는 그런 YMCA 연주를 했다던가 뭐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그러면 맞춤형 의전으로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이번 협상에서 얻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제 다 각국 정상들도 이재명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 한국을 연구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그런 의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놀라운 방식으로 의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대통령이 항상 저 외교 무대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실 때 그리고 다른 정상들을 만나서 악수하실 때 이럴 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저렇게 지금 당당하게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끼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국 가디언즈를 비롯해서 뭐라고 외신들이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중경국 리더로서 한국이 제 입지를 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의 위상과 그에 맞춤형 의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환대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온 민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뭔가 표현이 잘못됐었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영접을 한 거죠. 네, 조사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정을 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 갔을 때 그 칼리지 댄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 여성들이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 그래서 제목이 처음엔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였다. 네. 그 칼리지 댄스 그리고 낙타병들이 도열을 했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요즘 각 정상들이 특명 이재명 대통령을 웃겨라 혹은 울려라. 그러니까 감동으로 좋아, 좋아. 울려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에이펙 때 경주 에이펙 때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서 정상들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을 했다는 아, 후문이 그래요? 있는데 예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라고라는 후문이 있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 K컬처 나라구나라는 걸 많이 좀 의식했다 이런 것도 보고요. 이런 다자간 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제를 공통적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이 댄싱 팀은 미래 세대가 환영한다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세심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당황스러웠을지언정 굉장히 최고의 예우였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정상회의에서 3개 세션으로 나눠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전 세션은 이미 참석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각 세션 주제 뭐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대변인님? 네. 예. 일단 그 G20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건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냥 한국 대표로서 이 아프리카 무대에 진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떤 보도가 있냐면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남아공 정상회의에서 3개 공식 세션에서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회복력 있는 세계, 기후 재해 등 대응 등 회복력을 강화한다라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AI 요 세 가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G20에 이번에 남아공 의장국으로서 슬로건으로 내건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요 3가지 세션에서 모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자 외교 어떤 의제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참석해서 의제를 이끌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각 3가지의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주도하는 건데 중견 5개국 정상회의 믹타인가요? 요거 회동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중경 5개국 협의체 믹타, 우리나라,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정상국들의 회동도 예. 예정이 돼 있고 또 프랑스, 독일 정상과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AI 기본사회 성장 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화두로서 AI 기본사회를 내세웠다. 예. 제가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G20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국이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가 2028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20년 되는 회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계엄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봤지만 계엄 상황을 많은 국민들과 함께 너무나 슬기롭게 잘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K컬처 면에서 또 AI 기본사회 면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를 좀 선도하는 국가로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윤석열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이요? 네, 그렇죠. 이번 에이펙이나 G20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재판에 나와가지고 조금 사는 나라가 뭘 원조를 해달라고 무슨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적 좌파 정부 정상들이 대거 초청해 놨더라. 원래 멤버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 웃겼어요. 좌파 뭐라 그랬죠? 정상국이라. 그러니까요. 좌파 정상들을 지금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네. 짓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맞아요. 그걸 또 네.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도 소환하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저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환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여러 정치적인 공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외교 무대에 나아가서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꾸준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보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미래 산업, AI 회복과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과 구구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은 뭡니까? 정치 혐오, 뭐 중국인 혐오, 그 윤 어게인도 아직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 잡으려고 계속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발 맞추어서 제1야당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발 맞춰서 같이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루는 것은 그냥 국내 정치 요만큼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교 G20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뉴스 예. 토마토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 우리 네.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미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G20 관련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미중러가 다 참석을 안 한 건 처음이고요. 여기에서 정상선언을 채택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 왔거든요. G20의 의장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대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선언 채택하지 말라인데 정상선언이라는 것은 보통 20개국이 다 앞으로 이런 것에 의지를 가고 하겠다라는 것을 만드는 일종의 합의문의 중요한 성격이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하라 말라 하기에는 아, 그렇죠. 말이 안 되고 대부분 이렇게 G20 정상회의 같은 곳에서는 뭐 기후 문제라든가 글로벌 경제화 된 부분인데 올해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경감, 글로벌 불평등 해소 이게 아마 주요 내용일 것 같고 요하네스버그 정상선언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인데 미국이 이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약간 반미주의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출마할 때부터 약간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예. 보호무역주의, 다자간 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엔 기후총회에도 미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유엔 기후총회에서 이른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에서 논의했는데 미국은 사실 그것도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판할 점이 굉장히 많긴 하나 국제 정세가 참 엄혹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발맞춰 가면서도 국익을 챙기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중일 갈등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제 만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앞서서는 한중일 국무장관 회의는 취소를 했고 문화장관이. 예, 문화장관입니까? 네, 문화장관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고요. 이 중일 갈등이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중일 갈등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아.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로 중국이 지금 일본 여행이라던가 유학 자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26년까지 이어지면 일본의 중국 관광 누적 손실이 약 13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또 이 와중에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일본 수산물 먹방을 선보이면서 아, 그랬었죠. 예. 우리가 일본을 외롭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진짜 격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두 국가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 정치적인 수사뿐만이 아니고 정말 정책적인 그 제재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게 어떻게 풀려 나갈지 그런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웃이고 중국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웃인데 요 둘 간에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끼어 있는 요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어떻게 잘 줄타기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 중일 갈등에 뭔가 이제 좀 참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있어서 패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는 일본 편을 내려주는 듯한 발언을 나오고 있죠.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 방위 약속을 확고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아하. 있고 러시아하고 북한까지도 참전해서 일본은 반인류 범죄에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식으로 중국을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사실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국익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가 60%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있었고 가장 잘하는 부분으로 외교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그래도 많이 떠받쳐주고 있고 에이펙 성과라던가 한미 관세 협상을 굉장히 효능함을 맛봤기 때문에 계속 지지해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거듭 말하는데 우리 이재분 의원님도 참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교나 국방 안교는 정쟁의 거리로 삼아서 안 됩니다. 아이, 그럼요. 이게 대통령도 왜 국내에서 뭔가 왜 빨리 안 하냐고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외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격변을 치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외교 행보만큼은 굉장히 뒷받쳐지고 야당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중일 관계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 1월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의장국이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